외국인들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사들어오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매도는 줄었나?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좀 생겨났는데,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바뀌냐에 대한 기대로 샀다가 확 매도로 실망하면서 나온 게 이제 최근 2년, 1, 2년 이 일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매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 보여드린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 파란 부분이 이제 거의 끝났다.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보면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 이게 1년 누적 그림이거든요. 지난 원위치로 갔네요, 그냥. 1년 동안 주회장창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위치로 간 거죠. 기대감에 쭉 올랐다가 많이 들어왔다가 다 애퇴를 하고 다 나간 거예요. 네. 예,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최근 거로 보시죠. 최근 거 제가 5일 누적하고 10일 누적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거 그리는 사람 아마 시장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요 왼쪽 밑에 이 박스는 매도 정점이 지났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그 직전에는 이만큼까지도 누적 기준으로 샀었댔어요. 한 5조를 그냥 뭐 5일 기준이니까 5일 동안 5조를 현물 플러스 선물로 산 거는 상당한 임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5일 기준으로 10조를 갖다가 패대기 친 거예요. 이게 4월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갖다 두드려 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팼는데 너무 많이 팬 것 같으니까 지금 쭉 올라온 감이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어떡 할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간을 보고 있다. 예.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은 위로 고개를 들었어요. 급기야는 이제 어제 상당한 임팩트를 줄 수 어제 있는. 1조 코스피만 예. 1조 1,000억 들어왔죠. 예. 그리고 선물까지 제가 꼭 보셔라 하는데, 제 이 차트들은 다 선물이 들어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한 60에서 70%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현물보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더해놓은 거하고 이쪽 선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증시 못 오르는 이유들,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건 공매도 때문이다. 이런 또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 공매도에 관련된 데이터는 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사들어오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매도는 줄었나? 아니에요. 공매도는 늘고 있어요. 최근에 공매도도?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보시면은 공매도 다시 재개한 뒤로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거의 한 15조, 16조 이 정도인데, 지금 10조 정도 와 있잖아요. 네. 아직도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공매도를 제가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됐든 뭐 아이언큐가 됐든 뭐 팔란티어가 됐든 고개 들 때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드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쇼커버? 쇼커버입니다. 공매도를 쳤던 그 똑똑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가서 서학개미들이 밀어 올리니까 거기서 죽겠다 이러면서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는 뭐 현물, 선물, 그걸 보면서 공매도로 늘어나는 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피크 대비해서는 지금 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도 피크 대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아주 피크했을 때는 20조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거에서는 지금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최근에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하여튼 이 100일 요 단위로 우리 증시의 어떤 성과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봐 주시죠. 자, 다시 제가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갈게요. Re-rating coming soon. 저는 주가 재평가가 다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100일 동안을 봐도 주가 재평가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아를 치면 5단 기아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뭐 2단, 3단 여기 이 정도는 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자 보시죠. 최근 100일 성과를 제가 쭉 100일 전을 100으로 놓고 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쪽을 쭉 봤어요. 순서대로 어느 게 잘했나 이렇게 보니까 건설 부문이 아주 뭐 좋네요. 100일 동안 지금 170% 그러니까 7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시가총액을 다 가중평균해가지고 대형사들, 뭐 중형사들 조금 넣고 나중에도 세부 그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건설이 단연 앞서가고 있고 원전도 그랬고 매일 그 뭐 뉴스에 나오고 매일 경제방송 틀면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었어요. 그렇죠. 방산도 좋았고 조선도 좋았고 LNG 최근에 뭐 이제 증권, 은행권 이쪽도 좋고 지주사까지도 최근에 좋죠. 좋잖아요. 아주 좋죠. 맨날 뉴스 들으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력 인프라는 그 전에 좀 좋았다가 조금 이제 순위가 밀렸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밑으로 처져 있죠. 로봇도 뭐 요 며칠 괜찮았습니다만은 조금 그렇죠. 처져 있는 이런 상태고. 근데 저는 뭐 위쪽에서도 좀 골라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밑에 쪽 특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게 지금 아마 그 지표에서 보여주셨던 그 신용 잔고가 확 증가됐던 시기가 아마 2차 전지 그때 그것도 폭등하던 많고, 그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네, 삼성전자도 있었고, 그렇고. 그랬던 건데 저는 2차 전지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차 전지의 대표주라는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어쩔 그렇죠. 수 없이. 그러나 이제 여기도 전기차 수요가 지금 이렇게 좋은 때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할인 판매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그러면 전기차 업체의 영업 마진이 그렇게 줄어드는 환경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양극장국제 전해진 여기가 마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부가 2차 전지 쪽 이거 어떻게든지 살려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혹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원이 나간다 그러면 주가가 또 한번 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제 100일은 이랬고요. 최근에 10일 거로 제가 다시 좀 발라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10일 동안 어떨까 이렇게 봤는데 여전히 건설 쪽이 아주 뭐 세게 올라가고 오늘은 보니까 대우건설도 또 뭐 체코 원전 이슈 때문에 또 세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쪽이 여전히 강하고 이제 뭐 정권 바뀌니까 지주사 쪽이 완전히 그냥 뭐 풀 스피드 내 가지고 그렇죠.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테크 쪽도 미국발 뭐 엔비디아가 다시 뭐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고점을 이제 갱신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계속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테크 쪽도 SK 하이닉스도 이제 22만 원 뚫고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덩달아서 이제 삼성전자도 58,000원 선 이 두터운 이게 매물벽이잖아요. 이제 뚫어보려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뚫면은 또 6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항상 6만 전자 어디 가냐 이게 이제 나가는 데마다 질문인데 뭐 곧 그런 국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고 있고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봇 네. 뭐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은 뭐 AI나 뭐 이런 쪽이나 그러게요. 신사업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쪽에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AI에 대한 투자.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게 올라가는 게 IT에 대해서만 올라가는 거냐? 거기 또 로봇 관련되는 이슈가 붙으면은 멀티플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전기차 관련되는 것만 보면 그 선행 PER이 지금 160배 정도 하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이익이 더 줄으니까. 선행 PER이라는 거는 이익의 역수거든요. 그렇죠. 이익이 줄면 줄수록 PER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기차로만 봤을 때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전기차보다 다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거기 로보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로보택시 볼 때는 또 그 경쟁사가 있잖아요. 경쟁사 거 보면은 선행 PER이 30배 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00배 갈 수 있을까? 160배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쪽은 조금 좀 높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로봇 쪽을. 그래서
이쪽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다만 이익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들이 높고 좀 속에 이익들을 창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문제다. 근데 주가는 또 다른 세계라 좀 그렇죠. 기대감이. 예,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쪽은 조금 그게 좀 빈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며칠 전에 계속 강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증권하고 금융 쪽이잖아요. 저는 뭐 증권주는 이미 대책으로서 출범하기 전부터 증권주 좋게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책거래소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갖다가 퇴근하면서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렇지. 기능이 생긴 거죠. 출퇴근하면서 요새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업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 대금 늘고 거래 활성화되고 그것만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증권주가 예를 들면 제가 개별 정보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부 특정 대장주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 주가를 넘어가 버렸어요. 네. 미래에셋. 네,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얘기한 근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리서치 헤드도 했던 사람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숫자가 못 따라오고 있다. 무슨 숫자가 못 따라오고 있느냐? 아니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 활성화 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시장도 좋아지고 이게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거래 대금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가 되면 뭐 합니까? IB 쪽에서 기업금융 쪽에서 돈을 뭐 어디 투자하고 뭐 하는 딜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거기 딜이 활성화되면서 들어오는 수입 이걸 과연 충분히 넣느냐 이익에 안 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안 넣었을 때는 우리는 뭘로 하죠? 제가 아까 리레이팅 할 때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멀티플이 올라갈 거다. 네. 멀티플을 예전에 봤던 멀티플 레인지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충분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를 제가 바라보고 있고 금융주는 뒤에 가서 또 조금 어려운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권 쪽도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도 잘 주잖아요. 배당 좋죠. 네. 그 작년에는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주가 그렇게 금융주도 배당도 좋죠. 리레이팅이 돼버렸고 네. 올해 들어와서는 증권주가 진짜 불을 뿜네요. 저는 증권주하고 은행주하고 보면 저는 증권주를 더 많이 실으시고 은행주는 좀 그거에 상대적으로는 비중은 좀 많이 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